네, 여러분 기나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나운서 윤소영과 함께하는 목소리 바꾸기 훈련 15일 차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많이 게을렀죠. 사실은 저는 조금 늦은 휴가를 가게 돼서 잠시 후에 비행기를 타러 떠나야 하는데 너무너무 게을러서 이번 여름에 방송을 거의 못했구나, 유튜브를 못했구나 하는 게 반성이 돼서 지금 조금 다급한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강조하기인데요. 우리는 평소에 전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내 말의 요지, 핵심은 콕 집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우선 지루해하지 않고요. 지루한 게 제일 적이잖아요. 그리고 내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일 수 있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혹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이든 아니면 생활전선에서 영업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든 회사에서 행사 진행이든 아니면 많은 유튜버들,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인이든 모두가 이 강조하기 기법을 잘 섭렵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을 길게 오래오래 하기는 했는데 많이 준비를 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을 한 건데? 그래서 말하려는 요지가 뭐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 내용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효과적인 전달에 실패한 게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강조하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이 강조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끊어서 호흡하기 훈련을 잠깐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강조법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끊어 읽기, 끊어 말하기, 포즈 같은 거예요. 이 포즈, 끊어 읽기에 대해서 함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음은 맘 네, 이렇게 입술을 붙여서 말하는, 발음하는 미음 발음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준비, 끊어서 호흡하기 훈련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호흡이 좀 중간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말 긴 내용 중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호흡을 중간에 한번 끊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전달력을 높이고 말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우선 하시고요. 그 방법,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호흡을 조금 참았다가 내뱉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복식 호흡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배 위에 손 올리시고요. 네. 배가 볼록해지고 들어가고 스로 내뱉어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죠? 자, 오늘은 끊어볼 거예요.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우선 2초간 한번 멈춰볼게요. 2초간 멈추고 그 다음 3초간 내뱉어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해볼까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멈춥니다. 3초간 내뱉어 볼게요. 어때요? 호흡이 많이 남아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2초간 멈추고 3초간 내뱉는 걸 두 번 해볼게요.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 아랫배 볼록해졌습니다. 2초간 멈추겠습니다. 내뱉습니다. 멈추세요.
다시 내뱉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요거 세 번 반복해 볼게요.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내뱉습니다. 멈추세요. 내뱉습니다. 멈추세요. 어떠세요? 호흡이 아직도 좀 남아 있으신가요? 자,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씩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내뱉는 호흡은 지금 3초를 하셨지만 조금 호흡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초 정도 내뱉고 다시 참았다가 5초 내뱉고, 요걸 반복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조금 오래 끊을 때, 긴 문장에서 한 포즈를 확실하게 쉬고 넘어갈 때는 그 사이 짧은 순간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음 말들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흡을 잠시 끊는, 방금 연습한 이 끊는 동작이 돼야 원활하고 능숙하게 끊어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2초 멈추고 3초 내쉬고, 2초 멈추고 5초 내쉬고, 요걸 반복하는 동작을 가능한 만큼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우리말에서 끊어읽기가 잘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되죠.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겹문장이 많고 또 깁니다.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긴 문장에서 핵심이 뭔지, 말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강조도 잘 되지 않겠죠? 또 끊어읽기는 나의 말을 듣는 청자,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끊어 읽으면서 호흡을 하는 동안 듣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말하기 기술적으로 호흡이 정말 무지무지 긴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말할 때 호흡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필요합니다. 끊어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엔진이 되는 이 호흡을 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숨을 우리가 쉬어줘야 더 힘차게 그 다음 단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확실하게 끊을 것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사실 끊어읽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프로급의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으로 갖고 계시고요. 더 느낌있게, 세련되게, 유려하게 끊어읽기를 더욱더 한 단계 윗단계에서 구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조하기에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이 되는 끊어읽기, 어떤 때 어떻게 끊어 읽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뿐인 이런 단문만 쓰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주어부와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겹문장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있는 복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복잡한 문장에서 주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여기에 이제 왜 했다, 왜까지 들어가게 되면 육하 원칙이 되잖아요. 문장을 보실 때, 아니면 내가 말을 하려고 원고를 쓸 때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문장 구조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제일 처음 끊어읽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다 중에서 누가, 이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 주어 부분 뒤에 끊습니다.
보통 주격조사 아시죠? 누구누구는 무엇이 이 은는 이가 뒤는 끊는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단문에서도 짧은 문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 하면 짧은 문장이지만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문장에서 주어 뒤, 선택들이 뒤를 한번 끊어서 읽어볼까요?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한 번만 딱 끊는다면 주어부 뒤를 끊는다. 이렇게 끊어 읽어주게 되니까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 받으셨나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끊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다음은 언제에 한번 끊어볼게요. 언제? 어제? 오늘 아침? 지금부터? 혹은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등등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말 뒤에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자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살짝 변형해 봤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어디서 끊을까요? 오늘도 뒤에 한번 끊어볼게요. 자, 쭉 이어서 읽는 것보다는 틀어진 한일 관계 속에 오늘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때요? 쭉 이어서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이 오늘도가 뭔가 강조를 하면서 포인트가 탁 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죠. 자, 조금 더 짧은 문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곧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뒷부분은 후루룩 한 번에 붙이더라도 중간에 한번 탁 강조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의 귀에 살짝 신선한 바람을 느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세 번째. 어디서 뒤에서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한번 끊어볼게요. 예문, 아까 보셨던 예문을 한 번 더 변형해 봤습니다. 보시죠. 네, 여기서 어디에 끊으면 될까요? 어디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기 뒤를 한번 끊어서 강조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틀어진 한일 관계 속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구나 라고 뭔가 조금 이 장소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말을 쭉 이어서 하다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한 문장에서 이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 이 연결 어미를 찾아서 끊어줍니다. 이건 쉬우시죠? 대표적으로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면서 이런 연결 어미 여러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그 내용에 이어지는 뉴스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아베 일본 총리 규탄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쭉 이어서 한 문장으로 빠르게 훑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나의 전달력도 높이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어디서 끊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뒤에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문장이 연결될 때 연결어미 뒤에도 한번 끊어준다. 그렇게 하면 주르륵 한 번에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끊어 읽기를 제가 주어 뒤에 끊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주어 뒤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조금 끊어 읽기를 너무 상습적으로 쓰게 되는 건 전체적인 맥을 조금 끊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거든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문장에서 뭐 짧게 쉬든 뭐 길게 쉬든 한 번 정도 쉰다, 한 번 정도 끊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긴 문장일 경우에는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많아야 2번 정도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끊어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막지 않고 의미단락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보고 나신 다음에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오늘자 신문 한 장 들으시고 이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스스로 하실 말씀, 발표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끊고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목소리 바꾸기 훈련 15일차 파 2! 오늘은 파 2로 발음 연습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2에서는 미음 발음에 대해 함께 연구해 볼게요.